안녕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인생의 깊이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 해피타임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건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거실에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고 집안을 가득 채웠던 시끌벅적한 소음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을 깨닫는 날 말이죠. 현관에 어지럽게 놓여있던 아이들의 운동화가 사라지고 냉장고 속 가득 차있던 반찬통들이 하나둘 비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빈 둥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딸과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수십 년이었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볼 틈 없이 가족의 배를 채우고 아이들의 앞길을 닦아주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든 소임이 끝난 것 같은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보다는 묘한 허전함을 먼저 마주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동안의 내 삶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파고들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지혜의 열쇠 하나를 건네십니다. 그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비워졌다는 것,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비어있다는 말을 슬픈 것으로 여깁니다. 아이들이 떠난 방, 활력을 잃은 내 몸, 예전 같지 않은 내 기억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색, 즉 눈에 보이는 형체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새는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는 본래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금지옥 옆 키워낸 아이들이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물러야만 당신의 삶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떠난 그 빈 방은 당신이 부모로서의 소임을 훌륭히 마쳤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수만 번의 끼니를 차려내고 눈물을 닦아준 사랑의 기록입니다. 그 형태가 변했다고 해서 당신이 쏟았던 그 사랑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모양은 비워졌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당신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 둥지는 새로운 나를 위한 성소입니다. 어머니, 이제 그 빈 방의 문을 닫고 한숨 짓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방문을 활짝 열고 바람이 통하게 하세요. 비어있다는 것은 사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취향으로 가득 찼던 식탁에 오롯이 당신이 좋아하는 향긋한 차 한 잔을 올려두세요. 자식들의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던 시계를 멈추고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비어있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화가가 하얀 도화지를 마주할 때 그 도화지가 비어있기에 비로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라는 도화지가 이제 막 깨끗하게 비워진 것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허전함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뜨겁게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찾아온 거룩한 쉼표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가슴을 지나 배꼽 아래까지 닿는 것을 느껴보세요. 애썼다, 참 잘 살았다.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당신이 마주한 이 빈 둥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의 출발역입니다. 색즉시공. 내가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형체는 구름처럼 흘러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맑은 영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슬픔 대신 평온을 채우는 연습.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을, 젊은 시절에는 남부럽지 않은 직장과 배우자를,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의 성공과 번듯한 집 한 채를 향해 쉼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집착하는 이 모든 형태가 있는 것들을 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색은 참으로 매혹적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가방을 들었을 때, 내 자식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내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토록 간절히 붙잡았던 그 색들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변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변함입니다. 팽팽했던 얼굴에 내려앉은 주름, 검던 머리카락 사이로 삐져나오는 흰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삶이 바쁘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진리입니다. 색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변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꽃이 변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젊음도, 자식과의 관계도, 우리가 가진 재산도 사실은 계절처럼 흐르는 색일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아 두려는 그 간절한 마음, 즉 집착 때문입니다. 꽉 쥐고 있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펼치면 온 세상의 공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꽉 쥐었던 손을 조금씩 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정의하던 이름표를 하나씩 떼어 보세요. 그동안 당신을 정의했던 수많은 수식어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의 엄마, 어느 집 아내, 무슨 아파트 부녀회장. 이 모든 이름표는 당신이라는 존재 위에 덧칠해진 색입니다. 많은 5060 여성분이 자식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리고 있던 가짜 이름표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색즉시공. 껍데기가 비워져야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꾸었던 삶의 화려한 색채들이 흐릿해질 때 비로소 화장기 없는 당신의 진실한 영혼이 고개를 듭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를 만날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화려한 꿈은 사라져도 그 향기는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쫓았던 화려한 꿈들, 자식을 위해 끓였던 국그릇의 온기, 가족을 위해 인내했던 그 시간들은 비록 형태로는 사라졌을지언정 당신이라는 사람의 깊은 내공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잘 구워진 도자기가 불 속에서 자신의 원래 색을 잃고 단단해지듯 당신 역시 인생의 뜨거운 불길을 지나며 더욱 단단하고 맑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졌는가로 당신을 증명하지 마세요. 나는 존재함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이 바로 색즉시공의 문턱을 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세상의 기준들이 사실은 한 조각 구름처럼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당신이 꼭 쥐고 있던 비교와 서운함을 함께 내보내 보세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의 외모에 실망하지 마세요. 기대만큼 보답하지 않는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당신 곁에 머물다 가는 색일 뿐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기쁘게 보내주십시오. 그 자리가 비워져야만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진정한 나의 색깔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공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텅 비어버린 통장, 아무도 없는 적막한 거실, 혹은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쓸쓸함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이 비어있다는 말을 상실이나 결핍과 연결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결코 그런 슬픈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은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따뜻한 품입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죠. 그릇의 가치는 비어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밥그릇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릇의 가치는 딱딱한 흙의 두께에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 텅 빈 공간에 있나요? 그릇이 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릇이 아니라 그저 덩어리일 뿐입니다.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담을 수 있고 시원한 국물을 담아 가족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이 과거의 후회로 꽉 차 있고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빈틈이 없다면 정작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을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내 삶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제껏 엄마라는 이름으로 남들을 위해 내어주느라 정작 나를 위한 공간은 없었던 당신에게 지금의 이 적막함은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보이는 것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삽니다. 우리 애가 나보다 잘 살아야 할 텐데,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은 마음이라는 방을 가득 채운 낡은 가구들과 같습니다. 낡고 먼지 쌓인 가구들을 치우지 않으면 새로운 꽃병 하나 놓을 자리가 없지요. 부처님께서는 공을 깨닫는다는 것을 짐을 내려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손이 허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도 잠시, 이내 몸이 가벼워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비우면 자식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비우면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다리의 힘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비워야 비로소 본질이 보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 어떤 색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공은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만약 도화지에 이미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놓았다면 당신은 그 위에 당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당신의 인생은 공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이 붓을 들고 어떤 색깔을 칠해도 좋은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공부, 가보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여행, 나를 웃게 만드는 소박한 취미, 이 모든 것들이 비어있는 마음이라는 도화지 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허무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사실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앉아 어깨에 힘을 툭 빼보세요. 내 마음속에 아주 넓고 평화로운 광장이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 광장 위로 먹구름 같은 걱정들이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광장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비어 있어도 괜찮다. 비어 있어서 평온하다.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비어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홀가분함입니다. 당신의 둥지가 비어 있는 것은 아이들이 잘 자라 세상이라는 더 큰 하늘로 날아갔기 때문이며, 당신의 시간이 비어 있는 것은 이제 당신 자신을 돌보라는 우주의 배려입니다. 비어 있음을 즐기십시오. 그 텅 빈 평온함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비어있음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바로 공즉시색, 즉 비어있는 그것이 바로 형체생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참 묘한 말이지요? 다 비워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워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고 찬란한 삶의 색깔들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을 기억하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태양이 떠올라 안개가 걷히고 나면 숨어있던 나무의 초록빛과 꽃들의 빨간 빛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이래야 해, 내 노후는 완벽해야 해라는 빽빽한 욕심의 안개를 걷어내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가진 본연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마시던 커피의 향이 이렇게 깊었는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이 이토록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는지, 곁에 있는 남편의 구분 등 뒤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책임감이 서려 있는지 비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색안경 없이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라는 색깔을 빼야 세상의 진짜 색깔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이 곧 채움이 되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한때 젊음이라는 화려한 색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색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 이들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색깔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여유라는 색깔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맑아지고 그 곁에만 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나라는 고집을 비워냈기에 그 빈자리에 타인을 보듬는 따뜻한 빛이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공즉시세. 당신이 엄마라는 강박을 비울 때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고, 성공에 대한 집착을 비울 때 평온이라는 가장 값진 성공이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공적인 색깔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은은한 지혜의 향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비어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내일의 걱정에 저당 잡히지 않고 어제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라는 도화지에 가장 진실한 색을 칠합니다. 단순한 일상이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쌀을 씻는 손길 하나에 정성을 담고 친구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수다 속에 진심 어린 웃음을 담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공의 지혜를 통과하면 하나하나가 빛나는 색채로 변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텅 빈 그릇이 되었기에 당신은 이제 우주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시 당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무언가를 잡으려 애쓰지 않는 편안한 손입니다. 그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비웠기에 더 밝게 빛난다. 나는 비웠기에 더 자유롭게 사랑한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삶입니다. 텅 비어 있으나 모든 것이 갖춰진 삶,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누리는 삶.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마음 여행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의 빈 둥지에서 시작해 우리가 주려 했던 화려한 꿈들의 덧없음을 지나 텅 빈 마음의 평온함과 그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삶의 빛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파도는 바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조금만 더를 외치며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조금만 더 돈이 많았더라면, 조금만 더 자식이 잘 되었더라면, 조금만 더 내가 건강했더라면. 그렇게 더 나은 상태를 꿈꾸느라 지금의 나를 늘 부족한 존재로 여겼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바다의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든 낮게 치든 거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든 파도는 단 한순간도 바다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거친 파도도 바다이고 잔잔한 물결도 바다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아이들을 키우던 젊은 날의 당신도, 빈 둥지를 지키며 쓸쓸해하는 지금의 당신도 모두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모양이 변했을 뿐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단 한 번도 훼손되거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세요.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름의 초록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풍은 자신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온 힘을 다해 붉은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공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았나 고민하는 타인의 거울을 내려놓으세요. 그 거울은 늘 당신의 부족한 점만 비춥니다. 대신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거울을 닦으십시오. 그 거울 속의 당신은 이미 지혜롭고 충분히 자비로우며 그 자체로 고귀합니다. 색즉 시공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당신이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한 번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짜임을 믿으세요. 매일 아침 새로운 나로 눈을 뜨십시오. 공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매일은 첫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의 후회는 어제의 공 속으로 사라졌고 내일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공의 상태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찰나만이 당신이 가진 전부이자 진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말해주세요. 오늘도 살아있어 고맙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평화롭게 누리겠다. 자식은 자식의 인연대로, 남편은 남편의 인연대로 흘러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오직 당신의 마음밭을 일구는 농부가 되어 그곳에 평온과 기쁨의 씨앗을 심으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세상도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이 오디오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는 반복되는 일상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 공즉 시색 속에서 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임을 말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 안에서 당신만의 아름다운 색깔을 마음껏 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해피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